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2020년 7월 9일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점에 좀 야심한 시각에 또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거창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원리주의와 명분론이 지배하고 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진심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도 각종 시대착오주의적인 그런 원리주의와 명분론들이 사회 전체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예속 논쟁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웃고는 합니다. 그 조상이 돌아가셨던 그 임금님이 이제 상복을 몇 년 동안이나 입을 것인가를 주제로 놓고 몇 년 동안이나 뭐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벼슬아치들이 당파 싸움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공허한 담론들, 명분론들, 원리주의에 집착하는 이런 어리석은 태도들은 제가 바라봤을 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도 똑같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DNA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병폐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옛날에는 유교적인 패러다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의 상복 같은 거를 주제로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다퉜더라면 이제는 공허한 피시주의적인 담론, 소모적인 그런 이념, 명분론 등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기는 해요. 이 피시주의라는 진통을 전 세계가 겪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식해가지고 이런 데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들이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의식과 이념 속에 매몰되어 버리고 현실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에 눈을 뜨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에만 과도하게 치중하고 사람들이 그 머릿속에 사상 속에다가 매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이 현실, 자기 육체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지를 오히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배웠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국민들 스스로가 실질적인 어떤 일의 진행과 해결책을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어른들의 토론과 협의를 하기보다는 허울 좋은 각종 이념과 대의 명분에만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멋있고 그럴싸한 문장 한두 개만 제시하면 현실의 수많은 문제점들은 저절로 자동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대학 교수들,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조차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당장 해야 하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동산은 최소한 할 줄 모르겠다면 시장 경제 원리에 제발 좀 맡겨야 되고, 최저임금 문제에도 더 이상 국가가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강제적인 개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그 최저임금과 직결되는 작은 일자리, 그 작고 못난 일자리조차 절실한 사람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 서민들, 은퇴 세대들에게 그 조그마한 일자리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종국에는 무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욕망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이 거대한 시장이라는 생명체는 이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아가지고 외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부터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들, 살아있는 인간들의 살아있는 욕망이 만들어서 모여진 이 살아있는 시장 경제는 절대로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아마추어틱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계속해서 쏟아져서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임금 근로 시장의 몰락은 필연적으로 가속화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농장일, 탄광일은 마다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왜 국내에만 들어오면 다들 왕자병, 공주병에 걸려가지고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하는 걸까요? 공장에서 땀 흘리고 힘든 일을 왜 청년들이 기피를 하는 걸까요? 국내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땀 흘린 만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땀을 흘리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땀 흘리는 3D 업종에서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봤자 미래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거기로 안 가는 겁니다.
저는 바로 그런 것들보다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청년들의 눈높이보다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는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국내 중소기업들 그리고 노동근로임금 시장에 이런 저임금화가 가속화된 데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대 IMF 이후로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1990년대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사실상 노동시장을 후진국에 개방을 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민들의 인구수는 약 90년대 중후반 무렵 국민들의 인구수가 약 4,300만에서 5천만 정도 규모로 조금밖에 늘지 못했는데 반해가지고 외노자들의 숫자는 얼마나 많이 늘었냐면 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던 초창기 무렵에 2만 명 내외의 그 외국인 노동자 인구수가 얼마나 늘었느냐, 2020년 오늘날 20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100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만 이상은 확실하게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을 다 합치면 200만을 충분히 넘는다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자료가 아주 많아요. 이걸 우리가 사실이라고 놓고 보자면 국민 인구수는 4,300만에서 5천만으로 몇십 프로, 한 10몇 프로밖에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외노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초반에서 20년 동안 200만 이상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에,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과도한 후진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입니다. IMF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노동시장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그 임금 수준이 놀랍게도 대기업 사원들과 그다지 차이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다? 지금만큼 배가 넘는 이런 임금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8, 90년대 그때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 자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기업이 100을 받으면 중소기업도 85에서 90 정도는 받아간다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임금 격차가 이렇게까지 크지가 않았어요. 민간시장 경제가. 공무원들의 임금은 낮을지언정 바깥에서 민간 고용에 의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이렇게까지 지금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2배, 3배가 넘는 이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임금 차이가 이렇게 안 났느냐? 그때는 외노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혼인율, 출산율이 낮다고요. 요즘 청년들이 다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돈을 못 버니까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로 이런 밑바닥에 있는 살아있는 민생, 서민들의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정치인들이 해결해줘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수두룩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기업 활동을 발목 잡고 있는 각종 나라 안의 기업 규제와 산업 규제, 행정 규제가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정말 많아요, 이 규제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 하나, 기업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서류가 수십,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빨리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켜주고 행정 개혁해줘야 되는 분야가 한두 개가 아닌데 아직까지도 온갖 쓸데없는 공허한 담론에만 국민들이 고상하게 목을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해가지고 소수의 영웅들이 억지로 근대화를 시켜준 나라입니다. 강제로 민족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그런 이제 부국강병의 그런 운명, 과분한 운명으로 멱살 캐리를 한 게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억지로 소수의 영웅들이 근대화시킨 나라입니다. 전 세계 절반이 공산화로 붉게 물들어가던 그때 그 시절, 반세기 전 그때 그 시절,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식인들조차도 이 사회주의의 함정과 허울 좋은 이념에 낚여가던 시절에 이승만이가 미국을 비롯한 자유지정에 정확하게 줄을 잘 섰던 것도 바로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줄을 잘 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걸 알아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후 박정희라는 파격적인 인물이 또 대한민국에 등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세웠죠. 수많은 국내, 해외 이론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반대만 했던 것들을 그 사람은 밀어붙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밀어붙였고, 포항제철을 밀어붙였고, 울산 현대조선소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씨를 뿌렸던 그 원자력 발전 사업을 박정희가 비로소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씨를 완벽하게 뿌렸고, 정말로 시기적절하게도 박정희라는 인물이 파격적으로 등장해서 이 이승만이 씨를 뿌렸던 대한민국을 거목으로 키워놨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요.
이 모두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이 근대화에는 반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영웅들의 필연에 의해서요. 자, 국민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죠. 저한테도 산업화 세대의 직계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국민들의 노력 당연히 중요하죠. 국민들의 공헌 당연히 크죠. 그러나 그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는 거, 그걸 리더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노력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 주는 것은 바로 리더와 지도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땀을 흘려도 리더가 어리석으면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니까. 그 노력을 보람차게 만들어주는 것, 생산적인 방향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 그거는 바로 리더와 지도자의 몫입니다. 아무리 팔 힘이 센 노잡이가 있다고 쳐봅시다. 선원들, 아무리 힘세고 경험 많은 선원들이 있다고 해도 리더가 바다를 가리켜야 비로소 배가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지, 산으로 가자고 가리켜버리면 그때부터는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센 노잡이들이 있다고 해도 그 땅 위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똑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 국민의 노력과 정치 시스템의 상관관계라는 게. 국민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것, 배를 최소한 물 위에 띄워주는 거는 바로 위정자의 몫이라니까요. 땅 위에서 노를 저으면 그 백날 노를 저어봤자 배가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거대한 사회적 흐름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됐을 때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라는 것도 덧없이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초등학생이 노를 젓는 경우와 땅 위에서 올림픽 헤비급의 그 거대한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가 노를 젓는다고 할 때, 초등학생과 헤비급 레슬링 메달리스트의 대결이지만 과연 누가 더 빨리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더 멀리 효율적으로 개인의 인생을 자기 야망대로 개척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사회 시스템과 인프라, 정치 체제라는 배경입니다. 누가 더 많은 것을 거머쥐고 사회 전체도 앞으로 나아가기가 수월하겠습니까? 간단하죠. 국가와 사회의 그 거시적인 방향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인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욕심이 많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지극히 나약한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욕심도 많고 나약하기도 한 인간이죠. 자, 그런데 우리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욕심과 욕망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를 발달시키는 윈윈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개개인의 삶에 대한 노력이 사회 전체에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시적인 방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패스하기 위해서 공부에 목을 매달았던 기간이 평균 1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그 조선시대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과거 시험 치려고 한 달 내내 그렇게 집신을 갈아 신어가면서 과거 시험 보러 한양까지 올라가고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보다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했던 걸까요? 조선시대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과연 우리보다 무식해가지고 암기력이 딸려가지고 선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게 나라 전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분위기, 사회 전체가 어디를 지향해서 나아가는가 하는 그 가치관, 방향성,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방향성, 나라 안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방향성, 인재 선발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온 국민들이 노력을 하기는 했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했죠. 온 국민들이 중어 중문이나 외우면서 중국 고대 학문이나 외우면서 과도한 관료제 피라미드 계급 구조 시스템 속에서 소모적으로 그저 위를 향하려고만, 피라미드의 위를 향해 나아가려고만 발버둥치면서 서로 그 수많은 숱한 에너지들을 낭비해왔다는 겁니다. 내부 소모로 그 에너지, 민족의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해왔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익히고 상거래를 배우고 돛을 달고 바다와 해외로 나가가지고 교역을 할 사람이 조선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키우지를 않았고 이런 사람들을 천시했으니까요. 과도한 제로섬 경제, 어떻게든 과거 시험 하나만 패스를 딱 해가지고 남들의 머리 위에 올라서가지고 에헴하면서 대감마님 행세를 받아볼 생각에 그런 연구에만 골똘히 골몰하면서 나라 안에 있던 모든 청년들이 그 몰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특기가 있고 저마다의 최적화 능력치라는 게 있는 법인데 이걸 인정하지를 않는 경직된 사회였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그저 공평하게 줄만 세우면 그만이라고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오리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물갈퀴가 달려있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오리에게 강아지와 함께 달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 불공평한 겁니다. 오리 보고 강아지랑 함께 달리라고 하는 것은 공평이 아니에요. 오리는 물에 갔을 때 빠르게 가겠죠. 어른 오리가 그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걸어가는데도 그 어린 강아지보다 늦게 간다고 너는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그저 공평하게 줄을 세운 데만 집착하는 것은 의외로 불공평의 끝판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상 선수의 능력과 수영 선수의 능력이 다르듯이 인간은 비록 겉모습은 똑같이 생겼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저마다 갖고 있는 보석의 종류와 빛깔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인간들은 비록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자기 그마다 저 천태만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슴 속에 갖고 있는 그 보석의 종류와 빛깔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길들을 인정해야지만,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지만 세상이 발전을 합니다. 학문의 종류만 중어중문 외우기에서, 고대 중국 고대 학문 외우기에서 이제는 21세기 들어가지고 몇 가지의 법학, 행정학 등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최근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위공무원 시험 패스 하나만 하는 것이 지상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 다분야에 걸쳐가지고 산업 경쟁력 같은 것들이, 제조업, 기초산업에 대한 능력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가지고 뒤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키워주지도 못했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공부를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가득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파편적으로만 잘한다는 것이죠. 수능 공부, 국영수 공부, 공무원 시험 암기 괴물들은 정말 우리나라 안에 많은데, 문제는 해외에다가 완성도 높은 창조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제조업, 게임, 만화, 컨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등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면서 외국인들에게 물건을 팔아먹고 국내로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인재는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고 국민들이 소모적인 잘못된 방향에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래도 또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가지는, 또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서도 사람들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는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제는 다들 느끼고 있어요. 전통적인 문벌, 학벌의 가치가 좀 퇴색하고 있죠. 요즘 정말로. 바로 젊은 세대인 1, 2, 30대 본인들이 스스로 이거를 또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실제로 기업 실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경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실제로 지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죠. 대기업에서 실제로 이제 학벌만 가지고 있는 초짜배기보다는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력직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대기업 공채가 폐지되고 있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외부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선 기업들에게만 또 국한되어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국민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 태반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나쁜 것들이에요. 아직까지도 허황된 정치 이념, 비현실에 입각한 각종 원리주의와 명분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허례허식과 명분론이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비시주의와 좌성향에 빠져가지고 선문답을 즐기는 이들과 지금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떠들어도 서로 끝이 안 날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백성들은, 서민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이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제발 좀 이제는 해야 된다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기업인들과 사업자들을 우대해 줍니까? 인간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와 고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만한 사회를 과연 우리 한국 사회가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강하게 그때 그 시절, 제국주의 말기 시절의 조선 말, 구한 말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다들 자신들 스스로가 실은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간사한 인간이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욕심 많고 평범한 그런 간사한 인간인데,
그 욕망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이기는 방향으로 다 같이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를 못하고 그저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명분론에만 빠져가지고 선비들 마냥 다들 자기는 아닌 척 에헴 무게잡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헛기침만 하고 있어요. 과거 시험에 죽도록 목을 매달면서 전 국민들이 공부에 피가 나도록 집착했음에도 조선시대에는 왜 가난했을까요?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니까. 과거 서양인들이 바다로 돛을 달고 나아갔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 거창한 자기 수양 때문인가요? 고통에 대한 인내 때문에 그 수많은 서양인들의 평범한 잡부들 선원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살아있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극한의 120%, 200% 효율의 노력을 할 수가 있었다니까요. 요점은 국가 전체가 어떤 길을 지향해주고 있냐라는, 어떤 개개인에게 어떤 기회의 길을 열어주고 있냐라는 거시적인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동서양의 운명을 갈랐던 거예요. 지구 반대편을 향해 가지고 향신료 무역을 하러 떠났던 그런 서양의 배 5척이 떠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4척을 잃어도 한 척만 온전하게 짐을 싣고 살아 돌아오면 이윤이 그때 당시에 100배가 넘게 남았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돈 욕심, 이제 돈, 욕심,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조악한 나무배를 타고도 기꺼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는 고생스러운 길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100일이 넘는 항해를 감내하면서 기꺼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애국심 같은 거를 무리하게 강요를 했더라면 절대 이 고통을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참아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개인들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이 사회 전체에, 그 서구 사회 전체에 발달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항해를 다녀올 때마다 항해 기술과 지도, 노하우는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첫 번째 배가 갔다 오고 두 번째 배가 갔다 오고 그게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안전율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갔죠. 훨씬 더 이제 안전해진 겁니다. 대비를 잘하고 식량을 많이 챙기고 의약품을 챙기고 각종 변수에 대응을 잘하게 되는 거죠. 부의 증가, 금융 시스템의 발달, 계약 및 법률 제도가 끝도 없이 성장하고 발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 전체가 보여주는 거시적인 방향성의 힘이자 위력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시적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저런 실무적인 부분으로 과연 제대로 나아가고 있느냐? 못하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과연 미래와 앞을 향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국제 외교사회에서 과연 현명하게 줄을 잘 서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만 과거에 목을 매달면서 과거 지향적으로 퇴보하고 되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미 이 나라에서는 9할 이상의 청년들 대다수가 실제로 온 국민들이 또다시 조선시대 때처럼 공무원의 목을 매달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 급제하는 게 이 나라 전체의 가장 큰 지상과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들이 공무원의 목을 매달면 그 나라는 역동성을 잃고 망한다고요. 공무원이라는 집단은 생산 능력과 창출 능력이 없는 소비 집단입니다. 공무원 집단은 아무리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네 어쩌네 하려고 해도 지엽적이고 쓸데없는 그런 소모적인 지식으로 자기들끼리 그저 변별을 위해서 줄 세우기만을 위한 암기를 한 사람들일 뿐 근본적으로 생산 능력과 창출 능력이 없는 소비 집단입니다. 소비 집단, 공무원은. 그런데 이 관료제, 동아시아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이 잘못된 관료제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전 국민들이 코피 터지게 노력은 하는데 그 공공의 노력과 이기심들이 국가와 사회 전체의 국부증진으로 제대로 개발적인 방향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이 국가 전체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사람들 간에 줄을 세워가지고 서로 그냥 위를 향해서만 치고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무한한 소모적인 경쟁, 제로섬 경쟁을 하는 그 사회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조, 그런 도덕성과 명분론의 허울에 집착을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들의 숨통을 트이게 사회 판을 바꿔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있고 그럴듯한 이미지만 걸쳐 입은 무능한 정치인들을 맹목적인 태도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 병폐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래 짧았던 리즈 시절을 마감하고 원래의 자리로 강하게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만년 내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었던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도 못났던 우리 민족 본래의 위치 패배주의. 그때 그 끔찍한 자리로 이 민족은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 몇몇 소수의 영웅들이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국가와 민족을 억지로 바로잡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로잡아 보려고 했던 그런 영웅들이 몇 명 있었죠. 한민족의 그 나쁜 근성을 한번 극복해 보려는, 강제로라도 한번 바꿔보려고 국민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극소수의 영웅들이 분명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비난과 폄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민족을 위해 가지고 두 번 다시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할 영웅은 이제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무덤에 침이 뱉어지는 모습을 실제로 봤으니까요. 이제 이런 영웅은 안 나타날 겁니다. 국민 스스로가 깨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는 그 어떤 영웅이 나와도 이 나라, 이 민족 특유의 그런 비현실 감각, 원리주의, 명분론, 이미지 정치판 위에서 그 누구도 절대로 이제는 당선될 수가 없을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제발 좀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